하나님의 다음 움직임을 이끌 사람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바로 길 건너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호입니다. 저는 60세이고 광주에서 은퇴한 소방대장입니다. 제 트럭이 오래된 다리에서 빠진 후 저는 임상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맥박도 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살아있는 빛의 강 속에서 눈을 떴고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미 하늘에 표시된 6일의 시간을 보여주셨습니다. 2028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 세계에 잊혀진 노인들을 깨우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거나 그 연령대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6일 전까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제 트럭이 그 다리에서 떨어지기 훨씬 전 제 세계는 이미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저는 소방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짧은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화재복을 입고 마스크를 통해 명령을 외치는 모습. 저희 팀은 뒤에서 저를 따라가며 연기가 가득한 복도로 들어갑니다. 라디오가 크게 울리고 유리창이 깨지고 불길이 우리의 머리 위로 밀려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전환됩니다. 광주의 한 작은 집, 벽에는 제 예팀의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고 먼지가 쌓인 액자 속에 훈장들이 있습니다. 문 옆에는 헬멧이 걸려 있습니다. 방은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날 저는 노인복지 시설에 있습니다. 의자를 놓고 커피를 붓고 누군가가 묻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늙은 남자와 여자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건물 뒤에 검은 도로 위에 홀로 앉아 버스가 노인들을 태우고 양로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무언가가 불타면 가장 먼저 호출되던 사람들이었죠. 제가 말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전화만 옵니다. 제 아이들은 바쁘고 도시는 더 새로운 소방대장을 두었죠. 제 배지는 이제 제 가슴이 아니라 벽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림자처럼 느껴본 적이 있음을 압니다. 제 이야기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그 불타는 건물들 속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비는 강하게 내리며 광주를 회색빛의 시트처럼 가로질렀습니다. 제 카운터에 있는 라디오는 연속적으로 홍수와 강의 수위 상승에 대한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뒤쪽에서 저는 담요, 통조림, 생수 등을 제 옛 픽업차에 실었습니다. 강 건너 노인시설은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든 말든 그들은 여전히 먹어야 했습니다. 어두운 도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와이퍼는 최고 속도로 작동하고 타이어는 고인 물을 가르며 쉬쉬 소리를 냅니다. 차 안은 좁게 느껴졌고 폭풍은 유리창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라디오는 다시 끼익하며 긴장된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는 피하세요. 지나지 마세요. 구조대가 도착 중입니다. 시계를 보고 그 후 앞에 펼쳐진 어두운 고속도로를 보았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차단하기 전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헤드라이트가 다리의 곡선을 비췄고 콘크리트는 매끄럽고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위로 차를 몰고 핸들을 꽉 잡고 턱을 굳게 물었습니다. 그 소리는 총성처럼 제 발밑에서 울렸습니다. 크랙, 핸들이 휘어졌습니다. 세상이 트럭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보호벽이 사라지고 그 후에는 격렬하게 휘몰아치는 검은 물만 보였습니다. 앞부분이 먼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가슴은 벨트에 충격을 받았고 제 머리는 핸들에 부딪혔습니다. 사이드 윈도우가 터지고 강물이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차 안을 금세 채운 물은 차가웠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제 폐는 공기를 찾으려 했으나 진흙과 차가운 물만을 느꼈습니다. 갈비뼈는 비명을 질렀고 폭풍의 소리는 점점 멀리서 들려오는 거친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순간 후 저는 젖은 자갈 위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위를 보면 빨간색과 하얀색이 깜빡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제 몸 위에 기울어져 압박을 세고 그들의 헬멧에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분명히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맥박이 없습니다. 카메라는 제 반쯤 열린 눈을 비추며 물이 아직도 속눈썹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은 검은색으로 변하고 제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나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에 불과했습니다. 검은 화면이 사라집니다. 저는 강가에 있지만 땅을 느끼지 못합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제 몸이 자갈 위에 놓여 있고 홍수 조명 아래에서 씻겨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한 명이 제 가슴에 손을 대고 팔을 잠그고 일정한 리듬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장갑이 젖은 천에 닿는 소리, 누군가 세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제 성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들은 제 이름을 부르고 그 소리는 긴 복도를 통해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고통은 없습니다. 타는 듯한 패도 없고 부서진 갈비뼈도 없습니다. 마치 저는 제가 100번도 넘게 봤던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저는 그 장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차가 도로 위에서 급정거하며 멈췄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하나가 비탈을 내려와 머리는 젖고 신발은 진흙에 미끄러지며 달려옵니다. 그녀는 제 몸 옆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려 하며 저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그녀 쪽으로 손을 뻗으며 다가갔습니다. 제 손은 그녀의 어깨를 지나쳐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해도 그녀는 저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이 시작됩니다. 저의 발이 땅을 떠나며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습니다. 강가의 사람들은 점점 작아지고 빨간불과 파란불은 밝은 점들로 변해갔습니다. 거리는 불타는 듯한 얇은 선들처럼 펼쳐졌습니다. 강은 그저 땅을 가로지르는 어두운 선일 뿐입니다. 폭풍 소리는 사라지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목소리들도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넓고 깨끗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멀리서 천천히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벽 뒤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처럼 일정하고 깊었습니다. 모든 익숙한 소리와 얼굴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부드러운 흰 안개로 얇아집니다. 저는 동시에 확실하고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투명한 곳에 서 있습니다. 제 발밑으로는 넓은 빛의 강이 천천히 꾸준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속을 따라 세 개의 실타래들이 흐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 얇은 실타래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 속 하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뒤에서 한 존재가 다가옵니다. 저는 돌아봅니다. 안개 속에서 한 인물이 걸어 나옵니다. 그분의 얼굴을 그리려 해도 저는 그려낼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눈입니다. 그 눈은 제가 그동안 섬겼던 최고의 지휘관들이 가진 차분한 권위와 제가 어떤 인간에게도 본 적 없는 깊은 자비를 품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 이름을 부릅니다. 김지호. 그 소리가 공간을 가로지릅니다. 제 발 아래 강물이 떨며 마치 그날들이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듯 합니다. 제 말은 작게 들립니다. 왜 저냐고. 저는 은퇴한 소방대장입니다. 줄에서 떨어져 나온 늙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저는 항상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불과 상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손을 들어 올립니다. 우리 아래의 강물이 일렁이며 그 일부분이 마치 유리 조각이 올라오는 듯 밀려옵니다. 그 구간에서 일부 날들은 희미하게 빛나고 다른 날들은 밝게 타오릅니다. 하나의 무리가 다른 것들보다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저에게 창을 보여주겠다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 창은 은발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제가 시작하려는 곳입니다. 우리 아래에서 6날이 나란히 불타오릅니다. 그들 주변에 모든 것보다 더 밝게 마치 불이 붙을 준비를 한 수처럼 그 불타는 시간의 조각에서 이미지를 붙잡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그 날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 아래에 있는 불타는 시간의 조각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분이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빛이 선명해집니다. 그 구간 속에 하루하루가 유리 타일처럼 강에서 떠오릅니다. 각 타일의 표면에는 밝고 안정적인 글자들이 나타납니다. 2028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저는 그 말을 들은 후 내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말합니다. 천천히 말하면서 마치 내 안에서 그것이 새겨지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임의로 선택된 날짜들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차점입니다. 당신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세계와 당신이 무시하려 하는 세계가 서로 맞닿는 지점입니다. 우리 아랫바닥이 윙윙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6날이 거의 하얗게 타오릅니다. 그들 주변의 모든 날들은 더 부드러운 빛으로 바뀌며 마치 한 구석을 제외한 모든 곳의 불빛을 낮춘 방처럼 보입니다. 이 6날 동안
두 영역 사이의 천장이 얇아질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발과 주름진 손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분은 저를 향해 돌아섭니다. 당신이 돌아가면 제가 보여준 대로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곧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언젠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말하세요.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라고. 그분은 다시 한번 불타는 시간의 조각을 내려다봅니다. 당신은 그 6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봐야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이 이론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빛의 강이 접히며 저는 남서쪽을 내려다봅니다. 광주의 동쪽에 있는 작은 집이 보입니다. 3월 17일 아침사시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박선영 할머니 83세는 보통 무릎에 칼이 박힌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은빛 안개가 그녀의 천장을 가로지릅니다. 가족 사진을 손댈 수 있을 만큼 밝게 빛납니다. 그녀의 아들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사진 옆에 서 있는 인물이 그녀의 어린 시절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천사는 이웃집 젊은 여성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번 주에 그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밤스단대에 있는 시계는 4시 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시선은 경주로 이동하며 나바오 땅에 있는 최민석 79세는 벽에 그려진 옛 영토 지도가 빛나는 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벽에 빛의 선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손자들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고 땅에 말하세요. 그는 무릎을 꿇고 모국어로 기도합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그의 손자가 작은 가루 봉지를 바라보며 손을 떨고 있다가 그 봉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후 저는 인천에 있는 노인 아파트 단지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3월 19일 오전 2시 22분 화재 경보기가 울리며 잠이 깬 노인들이 가운과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눈을 비비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선 하나가 끝에서 끝까지 뻗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장을 들으며 귀에 선명하게 들립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의 계절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주름진 손들이 서로를 찾고 그들은 손을 맞잡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 근처에서 개 짖는 소리와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쓰레기차 운전자는 그 마당 위에 열린 하늘을 알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그 후 제가 한 병원에서 본 것은 저를 더 말없이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저는 한 노인병동을 봅니다. 3월 20일 오후 중반 90세의 윤수진 할머니는 몇 달째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응급처치 금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방은 조용했지만 갑자기 그녀의 모니터에서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직원들이 급히 뛰어들어가며 그녀가 떠나는 순간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대신 뇌 스캔이 올라갑니다. 그녀의 눈이 뜹니다. 그녀는 각 간호사의 이름을 부른 뒤 그들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상처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아이, 숨겨진 연애, 혼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녀는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시간에 대해 속삭입니다. 마치 제가 발밑에서 본 그날들의 조각을 그녀가 바라본 듯이 그 비전은 3월 21일 대구로 이동합니다. 한 목사님이 거의 비어있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노인들이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교회의 문은 잠겨 있고 차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차 보닛 위에 서서 그들을 밖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는 성소 마이크가 스스로 켜지고 그날 그 목사님이 선택하지 않은 구절 하나가 울려 퍼집니다. 그 후 마지막 밤이 옵니다. 전국적으로 주방 시계와 침대 옆 시계들이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노인들이 한 번에 깨어나서 앉고 공책을 집어듭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본 것을 씁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깊고 안정된 평화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당신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날들이 바로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날들입니다. 그 6날은 3월 22일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뒤로 새로운 시간의 선을 끌어왔습니다. 그 선을 지금도 제가 걷고 있습니다. 2028년 4월 그 창이 지나간 한 달 후 뉴멕시코, 애리조나,
텍사스 요양원들은 자기들만의 새벽 모임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도 없고 방문 목사도 없습니다. 그저 노인들이 커피와 낡은 성경을 들고 공용실로 들어가서 차례로 기도를 인도합니다. 직원들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바닥을 쳐다보던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옛 찬송가를 흥얼거리며 입속에서 소리내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들이 작은 기사를 게재합니다. 몇몇 시설에서 노인 우울증 점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카메라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사회적 연결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클립보드에는 맞지 않는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6월 2달 반 후 그 패턴은 중서부로 확산됩니다. 캔자스, 아이오와 미주리에서 노인 의사들은 불안 및 수면제를 거부하는 환자들을 봅니다. 환자들은 더 높은 용량 대신 기도 방문을 요청합니다. 한 그룹의 전문가들이 중서부 노인 깨어나기 연구를 시작하여 이를 추적합니다. 제 딸 김하나는 그 연구의 자문 역할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습니다. 그녀는 2번 읽고 나서 저에게 이를 말합니다. 9월, 창이 지나간 지 6개월 후 동부 해안에서는 보스턴, 필라델피아, 뉴욕에서 일요일 예배가 예기치 않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노인 신자들이 예배 중간에 일어나 병든 이들에게 손을 얹고 사람들이 실제로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몇몇 목사들은 당황해합니다. 다른 목사들은 항복하고 일요일 저녁에 노인밤을 열어 마이크를 은발의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한 케이블 네트워크는 결국 프라임 타임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그것을 회색 부흥이라 부릅니다. 12월까지 9개월 후 연방보건부는 태스크포스를 결성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노인들의 대규모 심리적 회복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메라 밖에서는 그것이 누구 또는 무엇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제 우편함에서 인증된 편지를 찾습니다. 그것은 폐쇄회의에 초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에 김하나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그녀의 환자들 중 제가 말한 날짜와 일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 있습니다. 나라가 주목하기 시작하면 시스템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반격이 시작됩니다. 2029년 3월, 1년 후 그 원들이 서로를 찾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노인 기도 그룹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시간을 릴레이처럼 넘깁니다. 동부 해안의 노인들이 첫 번째 교대 근무를 맡고 그 다음은 중서부 그리고 서부로 넘어가며 밤새 기도하는 은발의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몇몇 도시에서는 범죄 차트가 그 원들이 생방송을 시작하는 정확한 시간에 떨어집니다. 뉴스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5월 시스템은 응답합니다. 의학저널에서는 그것을 집단적인 노인 환각이라고 지적하는 날카로운 사설을 실습니다. 그들은 공유된 환상, 제안에 취약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김하나가 일하는 병원에서는 이사회가 비공식적으로 그녀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그녀가 보고서에 초자연적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쓴다면 그녀의 면허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6월, 그 파도는 더 이상 미국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파울로 위의 한 빈민가에서 최하나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마약을 팔던 젊은 남자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몇 주 안에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절반이 문을 닫고 폭력적인 공격이 빠르게 줄어들어 지역경찰서는 특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대전에서는 작은 그룹의 할머니들이 산에서 같은 꿈을 꾸고 깨어납니다. 그 꿈은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광주에서는 그들 중 한 명이 손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손자는 높은 절벽에서 내려가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받습니다. 제주도 농촌에서는 마을의 노인들이 처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몇 달째 말라있던 그들의 유일한 우물이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역신문에서는 그것을 기적의 샘이라고 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한 주요 네트워크에서는 회색 종교라는 제목의 세그먼트를 방송합니다. 노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과 프린지 그룹들을 엮어 그것을 위험하게 보이도록 편집합니다. 연방 태스크포스 팀은 김지훈 요원 등과 함께 요양원에 들어가 클립보드를 들고 원장들에게 등록되지 않은 기도 모임을 제한하라고 명령합니다. 가장 큰 타격은 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해야 했던 곳에서 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몇 노인들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나누기 위해 초대받았습니다.
일요일 몇 일 전 교단 지도자들로부터 메모가 도착했습니다. 무대에서 손을 얹지 말 것, 치유를 위한 공개 기도를 하지 말 것. 우리 젊은 목사님은 좋은 분이셨지만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그것을 평온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는 노인들에게 여전히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손을 얹지 말고 기도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배 중반 한 할머니가 퇴색한 파란 드레스를 입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나 둘 다른 노인들이 일어나서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 다음은 몇몇 손자들, 성전 뒤편은 말없이 비어갔습니다. 집에서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김하나는 제가 비전과 날짜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녀의 경력을 망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내가 본 것을 무시하는 것보다 자존심을 잃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웃집 이승우 78세가 말기암으로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고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러 왔습니다. 김하나는 문 간격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고 잠깐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 그의 스캔 결과는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종양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하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확신 속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 요양원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교회는 노인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었고 예배는 꽉 차서 추가 의자까지 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한 교회와 한 가족에 관한 일이었다면 저는 조용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저와 함께 있다면 이제 이 부분을 당신과 제가 방 안에 있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자,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그 6날 잠깐 마음속에 그날들을 떠올려 보세요. 2028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곧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바로 달력에서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6날짜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끝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발의 남성과 여성들이 그들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의 창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세계와 우리의 뱃속에서 느끼는 세계 사이의 천장이 우리가 익숙해하는 것보다 얇아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이것이 제 동네나 제 나라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날짜들을 소리내어 말할 때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얼굴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내가 가본 적 없는 곳의 도시 불빛들, 뉴스에서만 보았던 국기들. 그래서 저는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엌 테이블에는 핀과 낙서된 이름들이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보고 있어요. 전주에서 듣고 있어요. 광주에서 여기 있어요. 라고 누군가가 쓸 때마다 저는 한 줄을 더 추가합니다. 그 창이 열리면 저는 막연한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장소들, 진짜 집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간단한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도시와 나라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집을 지도에 표시해 주세요. 이 6날에 대해 들으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잠시 후 저는 그 날들이 그 이후의 시간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내기 전에 그 밤들을 준비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세는 사람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평평한 선, 그리고 갑작스러운 급등. 제 침대 옆 모니터는 침묵에서 고음의 경고음으로 뛰어듭니다. 시간을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화면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ICU의 차가운 조명 아래 제 가슴은 급히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저는 공기를 무게 있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돌아왔다고 외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충격에 가득 차서 조용히 욕을 합니다. 기계의 숫자가 깜빡입니다. 간호사가 제 생체 신호를 읽어내며 목소리가 불안정합니다. 제 체온은 낮고 깨어있고 말하고 있는 사람 치고는 너무 차갑습니다. 하지만 제 이빨은 떨리지 않습니다. 저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제 이름을 압니다. 날짜도 압니다. 그들은 저를 위층으로 밀어 올립니다. 나중에 심장 전문의가 제 침대 발치에 서서 제 심전도를 찡그리며 보고 있습니다. 그 패턴은 이상한 이중 리듬을 보입니다. 마치 두 개의 심장이 나란히 뛰고 있는 것처럼. 제가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그 날짜들을 말할 때마다 그 패턴 더 명확해집니다. 그들이 저를 옮긴 몇 시간 후 김하나는 병원 배지를 단 채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겨우 머리를 들 수 있지만 속삭입니다. 7분 후에 밖에 있는 금속 쟁반이 떨어질 거예요. 간호사를 탓하지 않게 하세요. 그녀는 시계를 확인합니다. 오후 3시 10분입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쉬라고 말합니다. 3시 17분 옆방에서 스테인리스 쟁반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간호사 조도는 깜짝 놀라서 뛰어갑니다. 보안 카메라는 모든 순간을 포착합니다. 김하나가 복도로 나가며 시계를 쳐다보는 장면도 포함해서요. 그 이후 그녀는 저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시스템이 저를 바라보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주요 복도에서 벗어난 작은 회의실로 밀어넣습니다. 한 병원 변호사가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고위 의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평범한 정장을 입고 벨트에 연방 배지를 클립으로 찬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지훈 요원이라고 소개하며 비정상적인 의료 사건들을 조사하는 태스크포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제게 서류 뭉치를 밀어줍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표준 해제 서류입니다. 당신의 보호를 위해서죠. 그것은 제가 제 사건과 관련된 종교적 꿈이나 비전에 대해 언론에 말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고집한다면 그들은 제 파일을 정신적 불안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는 제 보험이나 운전 능력 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읽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만약 내가 조용히 있으면 누가 그 6날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할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김지훈 요원은 마치 제가 실험 샘플인 것처럼 제 얼굴을 지켜봅니다. 의사는 목을 가다듬고 주제를 바꿉니다. 나중에 IV 폴대를 끌고 복도를 걸을 때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두 겹을 동시에 봅니다. 한 겹에는 간호사들 카트들 삐걱거리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겹에는 몇몇 침대에 발치해서 저를 맞이했던 인물처럼 보이는 형체들이 있습니다. 몇몇 문 앞에는 두꺼운 연기처럼 보이는 짙은 어두운 얼룩이 있습니다. 저는 며칠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한 노인의 방 앞에서 멈춥니다. 그의 머리 위 두 번째 겹에서 희미한 빛의 왕관이 보입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그의 팔에 손을 얹고 짧고 서툰 기도를 속삭입니다. 모니터에서 그의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밖에서 김지훈 요원이 파일을 손에 들고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좁아져 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꼭 지켜봐야 합니다. 집에 가는 것이 병원보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승우 씨가 처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그는 모자에 손을 얹고 제 부엌으로 들어왔고 강에서부터 날짜까지의 전체 이야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제가 끝내자 그는 낮은 소리로 헉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주님께서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하셨군요. 데니 보이, 그는 말했습니다. 불 속으로 달려가는 방법을 이미 아는 소방대장이죠. 김하나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차트를 꺼내었습니다. 체온 기록, 심전도 그래프, ICU 카메라의 타임스탬프, 3시 17분에 떨어진 금속 쟁반 영상. 그녀가 제게 말한 것과 데이터가 맞을수록 그녀는 점점 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오래된 카메라를 설치하고 제 증언을 작은 부분으로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 이름이 적힌 채널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20명이 봤고 그 다음엔 40명이 봤습니다. 그 후에는 다른 주에 있는 노인들로부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하나가 들어와서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고 그 옆에는 장소 이름이 가득 적힌 공책이 있는 제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그 댓글 중 일부는 브라질에서 왔고 일부는 대전에서 일부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혹시 이게 단지 집단 환각을 심는 건 아닌지 확실해요? 어쩌면 그렇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6날이 정말로 그들이 자신들이 쓸모없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마지막 기회라면 그 기회를 조용히 지내는 것으로 그걸 놓는 게 괜찮겠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끄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주에 있는 제 거실에 있습니다. 제 뒤 벽에는 옛 소방팀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모두 화제복을 입고 얼굴에 연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쁜 커피와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서 웃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리가 끊어졌던 그 밤, 내가 내 몸 밖에서 서 있던 순간, 빛의 강, 그리스도의 얼굴,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시간, 지도를 따라 모든 곳에서 깨어난 노인들, 그 후 몇 달, 반격, 국경을 넘는 파도, 잊혀졌던 사람들이 방이 중심이 된 방식, 당신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장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은발은 당신을 페이지 하단의 작은 글씨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작가가 남은 모든 것을 부어넣는 부분입니다. 저는 단지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까지 따라오셨다면 아마도 그 6날이 단지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이 영상을 적어도 3명의 친구에게 공유하고 그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주세요. 더 젊으시다면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내세요. 그들에게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그 6날이 오면 매일 밤 최소한 15분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소음을 꺼두고 앉아서 가만히 계세요. 침대 옆에 공책을 두고 꿈을 꾸거나 영적으로 무언가를 들었다면 그 평화로운 감정을 글로 적어보세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버리지 마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닿았다면 첫 번째 단계는 댓글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어있다 또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것이 제가 부른 그 소리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호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불타는 건물에서 구하는 것이 제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은발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불에 삼켜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6날에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 위에 한 줄이 나타납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당신은 그 6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 모든 것을 들었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해합니다. 먼저 고통. 나이 들어가는 것은 느리게 거부당하는 느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은 고장나고 전화는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의 강에서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는 고통이 처벌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재료입니다. 그 후 배신, 당신 중 일부는 교회, 지도자들, 심지어 가족들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상처는 제 깨달음의 신호가 되었고 제가 홍수를 넘어서 만난 그분을 믿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6날의 계시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발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도,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에 나는 깨어있다 또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영상을 과제로 삼아 한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그들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모든 시청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깨뜨려 주세요. 그들의 집과 몸,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들의 마지막 세월을 그들의 가장 강한 세월로 만드세요. 그들이 다가올 날들 속에서 당신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